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정말 중요한 화두죠. 회복력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2025년 뭐랄까 예측 불가능성이 정말 일상이 된 시대잖아요. 이런 때 기업이 단순히 살아남는 걸 넘어서 어떻게 기회를 잡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 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2025년 기업 회복력, AI 에이전트, 합성 데이터, 리더십 관련 분석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에서 특히 세 가지를 주목하더라고요. 바로 AI 에이전트, 그리고 합성 데이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술을 이끌 경영진의 AI 활용 능력, 네, 리터러시죠. 과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서 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 지금부터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게 AI 에이전트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기업의 실행 엔진이라고 표현하던데 상당히 흥미로운 개념 같아요. 이게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넘어서 뭐랄까 행동으로 직접 옮긴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AI 에이전트라는 건요, 주어진 목표가 있잖아요. 그걸 달성하려고 스스로 환경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까지 하는 거죠. 자율적으로요. 예를 들어 보면 예전에는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가 여러 데이터를 막 모으고 분석해서 대안 경로 찾는데 며칠씩 걸렸잖아요. 아, 네네, 그쵸. 시간이 꽤 걸렸죠. 하지만 이 AI 에이전트는요, 실시간으로 전 세계 물류 데이터나 지정학적 위험 정보, 날씨 변화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봐요. 그래서 진짜 단 몇 분 아니면 몇 초 만에 최적의 대안 경로를 딱 찾아내고 바로 실행까지 하는 거죠. 몇 분, 몇 초요? 와, 네, 마치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변 상황 보고 스스로 운전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몇 분 만에 최적 경로를 찾아정 실행까지 한다니? 와, 정말 놀라운 속도네요. 그럼 혹시 사이버 보안이나 이런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공격 패턴 같은 건 기존 방식으론 좀 툰지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신종 공격은 어렵죠. 근데 AI 에이전트는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계속 감시하면서 이상한 낌새를 딱 포착하고요. 설령 알려지지 않은 공격 방식이라도 즉각적으로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빠르다는 것 이상이에요. 아, 속도 그 이상이다. 네, AI 에이전트가 가져오는 진짜 변화는요. 기업이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랑 자동화된 실행을 통해서 거의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시스템 전체를 계속 동적으로 최적화하는 거예요. 이런 능동적인 대응력을 갖게 된다는 점이죠. 이게 회복력을 정적인 방어 능력에서 동적인 적응 능력으로 바꾸는 거랄까요? 와, 동적인 적응 능력.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계속 변하는 환경에 실시간으로 최적화되는 그런 능력이군요. 근데 이렇게 강력한 AI 에이전트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할까요? 기술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 소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AI 에이전트의 성능은 결국 데이터의 질에 크게 달려 있어요. 부정확하거나 좀 편향된 데이터를 넣으면 아무리 알고리즘이 뛰어나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아, 그렇죠. 그 garbage in, garbage out 원칙 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 이 자율적인 실행엔 항상 위험이 따르니까요. 인간이 감독하고 또 개입할 수 있는 정교한 통제 시스템, 그러니까 거버넌스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거버넌스요? 네, 예를 들어서 AI가 자동으로 공급망 경로를 바꾸더라도 특정 기준을 넘어서는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예상 못한 결과를 낼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는 인간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설계를 하는 거죠. 기술의 힘을 쓰되 통제력을 잃지 않는 그 균형이 중요합니다. 결국 AI 에이전트라는 강력한 엔진을 돌리려면 첫째로 양질의 연료, 즉 데이터가 필수적이고 동시에 안전 운전을 위한 감독 시스템도 꼭 필요하다는 거군요. 근데 그 현실 데이터를 쓰는 데는 여러 제약이 있다고 들었어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 자체가 부족할 때도 있고요. 바로 이 지적에서 합성 데이터,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합성 데이터, 그러니까 synthetic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합성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고요. 실제 데이터의 어떤 통계적인 패턴이나 특징을 학습해서 인공적으로 생성한 데이터예요. 아, 인공적으로 만든 데이터요? 네,
그래서 실제 개인식별 정보는 전혀 안 들어가면서도 원본 데이터랑 아주 유사한 특성을 갖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인공 데이터인데 진짜 데이터처럼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좋은 건가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개인정보 보호나 규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AI 모델을 효과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주 희귀한 질환이 있잖아요. 그런 걸 진단하는 AI를 개발한다고 해보죠. 네네. 실제 환자 데이터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구하기도 어렵거든요. 맞아요. 근데 합성 데이터를 쓰면 실제 환자 정보 노출 걱정 없이도 다양한 증상 패턴을 가진 데이터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AI 모델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이 합성 데이터의 진짜 잠재력은 단순히 프라이버시 보호를 넘어섭니다. 이게 뭐냐면요.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데이터 확보 자체가 어려운 극단적인 상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전례 없는 금융위기라던가 자연재해 같은 그런 블랙스완 시나리오요. 아, 블랙스완이요? 네. 네, 이런 걸 합성 데이터로 미리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이런 극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기존의 데이터 분석 방식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거거든요.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대응 능력을 정말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와, 블랙스완 시나리오까지 대비할 수 있다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데이터를 대체하는 걸 넘어서 AI 훈련의 가능성 자체를 확장하는 거네요. 근데 혹시 이 합성 데이터를 사용할 때 좀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이게 또 인공적으로 만든 데이터다 보니까 뭔가 좀 함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합성 데이터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 소스에서도 경고하듯이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에 있던 어떤 편향성, 바이어스라고 하죠. 이게 그대로 반영되거나 오히려 더 심해질 위협이 있어요. 아, 편향성이요? 네, 예를 들어서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대해 좀 편향된 데이터를 가지고 합성 데이터를 만들면 그 데이터로 학습한 AI 역시 편향된 결과를 내놓게 되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합성 데이터라고 해서 모든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고요. 데이터 생성 과정이나 활용 목적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메타데이터 관리입니다. 메타데이터 관리요? 네, 이 합성 데이터가 어떤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이걸 상세하게 기록하고 추적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야 데이터의 품질을 보증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편향성을 인지하고 또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데이터를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량 역시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게 AI 개발의 속도랑 안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아, 합성 데이터가 강력한 도구는 맞지만 그 생성 과정이랑 활용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관리가 꼭 따라와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메타데이터의 중요성 잘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실행 엔진하고 또 합성 데이터라는 연료가 준비됐다고 해도 이 강력한 기술들을 어디로 또 어떻게 끌고 갈지 방향을 정하는 운전자가 필요할 텐데요. 이게 바로 세 번째 핵심 요소인 경영진의 AI 리터러시랑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AI가 뭔지 아는 수준을 넘어서는 개념이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과거에는 AI를 그냥 IT 부서의 전문 영역이다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는 경영진이 직접 AI의 전략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서 리터러시는 단순히 기술 용어를 아는 걸 넘어서요. AI가 우리 사업에 어떤 기회와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지 통찰하고 그걸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략과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경영진들이 이런 리터러시를 그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그냥 보고서만 읽어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는 그래서 경영진이 직접 AI 기술을 체험하고 프로토타입을 다뤄보는 그런 핸즈온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직접 해보는 거요? 네. 예를 들어서 제조기업의 CEO가 공장 설비의 고장을 예측하는 AI 시스템 데모를 직접 조작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보고서상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가 분석되고 예측이 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종류의 데이터는 좀 부족하구나. 또 어떤 예측은 아직 부정확하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는 거죠. 아,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는 게 중요하군요. 마치 운전 배우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이런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경영진은 AI를 그냥 추상적인 기술이 아니라 이게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구체적인 자산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AI 도입하자 이런 막연한 결정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떤 AI를 어떤 사업 영역에 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라든지 혹은 AI 도입으로 생길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는 뭘까? 어떻게 대비해야 하지? 이런 훨씬 더 깊고 전략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술 교육을 넘어선 리더십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또 책임감 있게 이끌어가는 능력. 이게 AI 시대 리더십의 핵심이군요. 그렇다면 이런 리더십은 조직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리더가 AI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요, 조직 전체의 문화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AI를 나랑 상관없는 어려운 기술, 이게 아니라 우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회사 성장에 기여하는 도구, 이렇게 인식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려는 동기부여도 받게 되죠. 조직 문화 자체가 바뀌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리더가 AI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일자리 변화라든지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좀 열린 자세로 논의하고 대비책을 마련한다면 기술 도입에 대한 조직 내 신뢰나 수용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경영진의 AI 리터러시는 기술 도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이면서 동시에 조직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되는 셈이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기술 자체만큼이나 그것을 이끄는 리더십하고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오늘 저희가 2025년 기업 회복력의 핵심 동력으로 살펴본 3가지 요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데이터를 행동으로 즉각 옮기는 실행 엔진, 바로 AI 에이전트. 둘째, AI를 안전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연료인 합성 데이터.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전력적 나침반, 바로 경영진의 AI 리터러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시너지를 낼 때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AI 에이전트가 있어도 양질의 데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고요. 그렇죠. 또 데이터와 에이전트가 다 있어도 AI 리터러시를 갖춘 리더의 전략적인 방향 설정이 없으면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3바퀴가 함께 잘 굴러갈 때 기업은 단순히 위기에 버티는 그런 수동적인 회복력을 넘어서서 변화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심지어는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는 적극적 회복력, 그러니까 프로악티브 리질리언스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적극적 회복력,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만들어가는 능력이라는 의미군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기업의 미래 회복력에 대해 깊이 탐구해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핵심은 결국 기술 자체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똑똑한 실행력, AI 에이전트, 안전하고 풍부한 데이터 기반, 합성 데이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현명한 리더십, 경영진 AI 리터러시, 이 3가지의 조화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3가지 요소 있잖아요. AI 에이전트, 합성 데이터, 그리고 AI 리터러시를 갖춘 경영진. 이게 완벽하게 결합된 기업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런 기업은 단순히 변화에 잘 적응하는 걸 넘어서 어쩌면 당신이 속한 산업의 경쟁 규칙 자체를 확 바꿔버리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당신의 분야에서 이 3가지 요소의 융합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혁신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조직과 미래를 위한 통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